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구조를 성장하는 토지명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지, 임야 개발에서 그래도 실무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산지 복구비입니다. 산지 복구비.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하고 산지 복구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는 뭐 안 받는 방법도 안 내는 방법도 있지만은 산지 복구비는 무조건 내야 되죠. 산지를 예치할 때는, 개발할 때는. 왜 그럴까요? 임야를 개발할 때, 어떤 임야가 있으면은, 만약에 원래대로 여기다가 이제 주택을 짓는다, 뭐 전원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약속대 못하는 경우. 그럴 때는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복구가 이행을 못한 거는 원래 토지주가 안 한 건데, 이거를 복구는 누가 해야 돼요? 토지주가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래서 정부의 힘이 필요한 것이 복구비를 예치하게끔 한 겁니다. 예치. 그래서 만약에 안 하면 돌려주는 거죠. 안 하면 뭐 한다고요? 그 예치 개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구비를 가지고 개발을 복구한 거고 정상적으로 돼 있으면은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이 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인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그래도 하나는 몇 가지는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정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보면은 산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형질 변경이 동반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형질 변경을 진행하다가 중단되면 주변 토지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복구 계획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시 복구 준공 서류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복구되어 있고요. 허가권자는 허가 시에 기한을 두고 있는데 그 기한까지 형질 변경, 준공이 안 되는 경우 허가는 취소되고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원상복구라는 것이 행정 절차를 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예치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급이라고 하죠. 현금으로도 가능하지만 워낙에 큰 금액입니다.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복구비가 뭐 몇백이 이게 아니라 뭐 몇천대 억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보증보험회사 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이죠. 보증보험으로. 근데 보증보험을 한다고 해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보증보험 증권이죠. 부상권 청구해서 어차피 복구 비용을 해야 됩니다. 복구는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고요. 다만 현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완성됐어. 제대로 이행됐어. 그럼 돌려주죠. 근데 보증보험료는 돌려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거는 증권은 보험으로 끝나는 거고 이제는 따로 복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고요. 정상적으로 얘기 나오죠. 준공이 끝나면 현금 제시에는 현금 플러스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고 증권으로는 못 받습니다. 보험료니까 이해되셨죠? 한 번씩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 38조에 복구비 예치가 있습니다. 37조로 쭉 나오다가 여기서 뭐라고 됐습니까? 바에 따라 미리 토사 유출의 방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 전형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 복구비라고 돼 있죠? 복구비를 예치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예치를 해야 되는 거죠. 예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 200평이죠? 미만인 경우에는 이 경우 등 몇 가지 더 있겠네요.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산지복구비가 있다. 200평이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거죠. 조그만 그 산지에서 주택을 짓는다. 200평 내에서 요때 이 전용 면적이 200평 안 되면 복구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임야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 같은 데 보면 200평 단위로 쪼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복구비를 예치해야 된다. 이 본무에는 불구하고 뭐 이렇게 좀 따라 이제 뭐 하는 경우에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번에 보면은 사망에 산림청장은 1항이나 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에는 산전용, 일사용, 토수 채취의 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정 1년마다 재산정해서
뭐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르면 재산정에서 받는 걸 추가하게 예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구부를 분할하는 방법도 있네요. 이 내용은 안 바뀌었습니다. 2018년에서 안 바뀌었네요. 지금까지 이 내용 있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필수적으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200평 미만은 복구비가 예치 안 해도 되는구나 했습니다. 이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조 산림청장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 전용, 일사용, 토소 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인근적 피해, 재해 방지나 산지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 점검 실시를 할 수 있다. 이 복구 명령이 나오죠. 나머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복구 명령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임야에도 신재생 에너지에서 많이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설된 게 꽤 나옵니다. 그전에 없다가 신설됐죠, 다. 신설된 이유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때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태양광죠 설치하기 위하여 이렇게 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받은 자는 이거에 따라 조사 점검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매년 1월 말까지 수행한다. 이게 있습니다. 산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언제 정리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을 건데, 요 내용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죠.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거 다 신설됐지 않습니까? 신설. 그렇죠? 신설. 그래서 그 태양광도 이제는 개발하면은 이제 복구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좀 더 내려보면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7항 보고 이제 8항 보면 산림청장은 6항에 따라 토사 유출 방지, 산사태, 인근재해 피해 등 요거 폭에 필요한 자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구비를 예치한 자, 그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하는 거죠. 복구비를 예치하는 자고 그다음 단서에 해당하는 자, 대집행, 행정 대집행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복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복구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상기 8항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한지 복구비로 충당하거나 대집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구비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40조가 이렇게 여기서 언급했는데 여기 보면 시행규칙에 복구비 예치 시기 절차가 있어요. 관할청은 만약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는 미리 복구비 예치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받는 거지 미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계산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우리 통속설계사무소에서 이제 착공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출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복구비 예치 통지서가 나온다는 겁니다. 설계사무소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복구비 예치 통지서입니다. 유치 면적, 뭐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고 그런 내용도 있죠. 이렇게 납부하고 그러면 이제 납부하면은 이제 영수증하고 같이 찍어서 영수증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 납부한다. 이렇게 나왔죠.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예치 통지서를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인허가를 접수 대행하지 않습니까? 뭐 행정사도 있고 대행하는데 이때 알려줍니다. 절차를 알려주면은 우리가 거기 따라주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은 뭐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예지 알려주니까 그게 문제가 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혼자서 하는 거는 글쎄요. 임야를 개발하는데 혼자서 한다?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건설사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가 이걸 한다. 이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산이잖아요. 일반 대지도 아니고 농지에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다르죠. 이렇게 있고요. 관할청은 일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치하게 할 때는 이것 따라서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현금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서
요거를 보증보험 증권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보증보험 증권으로 가름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알아서 끊어줘요. 끊어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현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아래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 보증보험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뭘 걱정해야 될까요? 완공시켜야 됩니다. 준공. 준공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대지평 나옵니다. 막대한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치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산한다. 예치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좀 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6항이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주의를 신고받은 자 어떤 게 대부분 우리가 왜 중요할까요? 주의를 신고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이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경매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경매를 내가 낙찰받으면 주의를 신고받은 자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징계받은 자가 이항에 따라 위에 이항이 요거죠? 이항에 통지서 받은 날에 따라 이항에 따라 그 예치한 복구비에 대한 권리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예치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승계가 꼭 경매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경매 같은 경우는 뭐 경매 낙찰로 봐서 이제 승계가 그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경매 말고. 그때는 이 승계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됩니다. 만약 중개 같은 거 하더라도 승계를 해야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고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이런 경우는 복구비를 따로 예치해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돼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새롭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요게 실무적으로 우리가 왜 실무적으로 많이 나올까요? 처음부터 산지를 개발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겠죠.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만약에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 개발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일단 산 전용 이런 게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산지 전용이 허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받았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한 전용하고 경매가 나왔어요. 낙찰받기를 상당히 두렵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게 이 권리 같은 게를 넘어올 수 있으면은 그 방법을 체크한다면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항에 따라 요거죠. 요거 6항에 따라 승계인이 복급을 예치하는 경우는 명의병이 전에 명의병이 바꾸지 않습니까? 이게 예, 좀 전에 그 명의가 바뀌면은 복급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이 명의가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명의가 바뀌어야 됩니까? 이런 게 바꿔야 되겠죠. 영수증으로인데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복급을 예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명의병 할때 그렇죠? 뭐 많이 나오죠. 이런 거 할 때는 해야 된다. 이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복구비의 예치시기 절차를 받습니다.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뭐 현금이나 보증보험으로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있겠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내용은 아는데 이거는 사실 이 설계사무소를 통하면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대화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는 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얼마냐는 거죠. 얼마냐. 대략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때, 토지 투자할 때는 얼마인지 알고서 이 산을 산에 만에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냐가 중요하죠. 복구비 예외 조항도 중요하고요. 있겠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이제 정리하고 생략하고 이제 산지 전용 일상의 면적이 200평 미만인 경우에는 복급이 예외되어야하는 거. 물론 일부러 분할한 경우는 안 되죠. 요 내용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내용 필수적인 거죠. 요게 있겠습니다. 물론 분할하기 위해서 분할하면서 변경하는 건 안 되죠. 분할된 거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좀 무관하지만요. 이렇게 그것도 잘 체크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네요. 이외의 내용은 천천히 읽어주시고요. 1번을 먼저 볼게요. 이랑 산지 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00제곱미터 2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에 산지 복구비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쭉 계속 진행됐네요. 산전용 일시 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2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그죠? 요거는 뭐예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복구비 예치 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산지를 분필해서 200평 미만을 만들어가는 거는 안 돼요. 그땐 전체 면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전체 면적으로. 근데 이걸 잘 보면은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한다고 했어요. 분필. 분필하면서 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분필되어 있는 거 그런 경우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복급이 예치하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뭐 2번 같은 경우는 뭐 공공수요 지방자치 하는 거니까 크게 그게 없죠. 이렇게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볼 게 임도, 작업로 이런 거 있죠. 뭐이 숲길, 등산 탐방로 그래서 산림 보호소 설치하기 위해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도 복구비가 없네요. 그렇죠? 일시 사용하는 거. 복구비가 없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 할 때는 임목을 벌초에 수반하는 경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복구비가 무조건 있는 건 아니다는 것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항에 보면은 산림청장은 매년 단위 면적당 복구비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 그렇죠? 복구비 산정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년 나옵니다. 복구비를 재선정해서 복구비와 복구비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복구비를 냈어요. 내년에 인상되죠? 그러면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구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반기 2, 3월, 3, 4월에 해서 바꾸면 안 되니까 보통 2월을 바뀌거든요. 2월, 1, 2월을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복구비를 분할하게 예치할 수 있답니다. 복구비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입니까?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분할됩니다. 모두 이거 해당되는 거 3년 이상이 되거나 오래 긴 거, 연차 수령하거나 10만 되거나 이상일 거 우리하고 크게 상관없겠네요. 뭐 참고적으로 이런 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 정도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요거죠. 복구비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산정 기준 해마다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걸 고시한 내용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2024년이죠? 2004년인데 이게 매번 바뀝니다. 이건 1월 3일 날 했죠. 매번 이게 1월 3일 날 나온 겁니다. 보통 1월, 2월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별 산출 금액이 나오죠. 이게 그래서 부가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 공제지가 얼마 나옵니다. 요 금액이 좀 매번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이죠.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경사도는 10도 이상 20도 미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당 10도 이상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였습니까? 요거 할게. 10도 이상 20도 미만이니까 2억 3,600만 원이네요. 그렇죠? 1만 제곱미터당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제목이 위에가 좀 안 보이네요. 좀 볼까요? 여기 1만 제곱미터당 복급이 2024년도 1만 제곱미터당 복급이 산정 기준 구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게 따르면 1만 제곱미터당 2억 3,600만 원 나옵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이렇게 엄청납니다. 2억입니다. 2억. 이렇게. 근데 이 토속 강물채 구시에는 요것 때는 이거는 4억이네요. 4억이죠? 4억이 나옵니다. 4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많나? 이렇게 하셨겠죠? 꽤 많죠? 산지복급이 감리대상이라면 복급은 또 플러스고 감리대상이라면 그러니까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렵죠. 그 때문에 이행보증보험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찬전형 시 혹시 모를 형질 변경 준공이 안 될 경우 대비하여 복구비를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는 거죠. 예치 의무가 사라지는 거고 준공이 되면 그럼 현금 돌려받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2억 3,60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1만 제곱미터 아니고 뭐 3,000 평방미터
임야를 개발한다. 그럴 수 있죠. 임야. 이걸 개발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복구비가. 이걸로 기준을 따졌을 때. 그겠죠? 1만 원대 요만큼이죠? 2억 3천. 2억 3천 6백이죠? 그러면 1만이니까 이거는 1만. 그럼 천 단위로 따라올까요? 천 단위면은 요거 10분의 1이죠? 2,360만 원인가요? 맞죠? 2,360만 원. 요게 1만 평방미터니까 1000평방미터는 이거의 10분의 10%. 그러면 2,360만 원 되겠네요. 이거 보니까. 그러면 3,000평방미터 얼마입니까? 이거 3배죠? 3배? 그러면 한 6억, 7억 정도 되네요. 6천 정도 되네요. 6천만 원. 맞나요? 7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되겠네. 7천만 원 정도가 뭐여야 됩니까? 복구비로 예치를 해야 되는 거죠. 상당하죠. 요거 하는데. 그 때문에 보증보험으로 하는 겁니다. 보증보험을 하면 이거는 이제 몇백 정도, 뭐 작은 거는 몇백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금액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보면 알면 진행이 도움이 될 겁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그래도 산지 개발을 뭐 기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것은 600평방미터 미만은 복구비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계산하는 방법은 10,000평방미터당 2억 3천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면적으로 잘라서 하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낼 수 있지만은 그 이행보증 증권으로 낼 수 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게 뭐 몰라도 뭐 어렴풋이 대화할 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산지복구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산지복구비. 이걸 예치해서 해야 착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치하지 않으면 착공이 안 됐습니다. 오래전에는 뭐 중간에 착공하고 난 다음에 산지복구비를 내라는 전시를 있었어요. 그때는 내왔네요. 안 내신 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착공하려면 예치비를 내야 됩니다. 됐죠? 그 예치비를 내야 된다는 거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 전용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60 평방미터 미만은 복구비가 없다. 그리고 10,000평방미터가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2억 3,600인데 뭐 얼마나 계산하냐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안분한다. 요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설계사무소하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이해하셨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